네, 섹터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지금 다시 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사상 최대의 수출이 또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엔터미디어, 메타버스, NFT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짧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순환매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임플란트라든가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좀 시세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겨울에 일단은- 뭐 이게 좀 네. 계절적으로 좋은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럼요. 이제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런 쪽으로 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시술이나 이런 것들 미용 그리고 교정 같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지인이라던가 친구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교정이 끝나고 시술이 끝나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이빨 치열이 고르게 됐는데 너 원래부터 이랬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스크 네. 쓰니까 그런 혜택이 있겠네요. 굉장히 미용 의료계에는 좋은 환경들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열망과 추구는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상대적으로는 조금 다른 병원들, 의원들 대비해서는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뭐 간호사나 이런 쪽들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의 영업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또 이 수치 나왔던 부분들이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들이 워낙에 좋은 테마들이 많았잖아요. NFT라던가 메타버스, 엔터미디어, 게임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갈 만한 시점이었는데도 이게 꺾임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금들이 부클로징 시기라서 순환매를 시키면서 여기서 수익 내고 뺐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금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월에 사상 최대의 수출이 또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나왔습니다. 5,800만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 터키 같은 곳에서 고성장이 지금 나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터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240%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수치들을 또 보여줬고요. 12월 10일, 이번 달 10일까지만 잠정 수출액을 보더라도 벌써 2,500만 달러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도 다시 한번 월간 사상 최대가 당연시 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런 기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위기 겪고 있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환율 때문에 뭐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하긴 거기도 뭐 소득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결국 뭐 돈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네요. 일종의 보복 소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미용기기들이 워낙 한류 바람이 지금 뛰어나가지고 그럼요. 네.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연예인들 우리 따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이 항공기로 해외에서 이 시술을 받고 성형 시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비행기로 브로커가 공수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그만큼 더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아직도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20%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중국이고요. 글로벌로 치면 8%, 국내는 자, 임플란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국내가 지금 가장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7천억 규모인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거기다가 16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꺾였다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꽤 많이 꺾였습니다. 11만 원을 깼어요. 주가가 11만 원을 깼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14만 원대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고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윗골이 많이 찔렀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게 본전인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빼면은 누군가는 또 사서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물량들을 개인한테 넘겨준다 하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한다거나 신규로 가지고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미리 바닥권에서 한 11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매도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하지만 수출 통계는 체크하고 수급 상황도 같이 체크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2월 달에 시세를 내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이미 다 지금 선반영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조금은 선반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계절적 어떤 그 성수기 환경을.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지금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까지면은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일단 최근에 또 수급들이 굉장히 잘 붙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투신 쪽이 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연기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관들이 주로 이제 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수급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북클로징 끝나고 연초가 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상황 보고 만약에 16만 원까지 사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올려줬을 때 여기에서 수급 이탈되는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도 같이 떠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네. 워낙 뭐 유명한 회사니까 뭐 경쟁이 될 만한 네. 이게 이제 대장주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1위이기 때문에요. 네. 그 외의 기업들 혹은 뭐 미용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예, 있죠. 일단은 덴티움이라던가 디오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임플란트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였어요. 그렇죠.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프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치료였는데 요즘에는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루에다 원스톱으로 돼요? 가서 하루에 다 이걸 해가지고 다음번에 가서 그냥 끼우기만 하는 그런 간편한 임플란트들도 나오고 있고 3D 임플란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쪽에서도 기술은 계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순히 임플란트가 아니라 향후에는 정말로 굉장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임플란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또 하나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피부 쪽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피부가 이게 어떤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상 먹어서 콜라겐 같은 거 먹는 콜라겐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먹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줘서 조금 더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 하나가 있을 거고요. 루트로닉이 있을 거고요.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계 쪽에서 진짜 한국에서 딱 하나의 종목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뽑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 세 업체 다 괜찮은 위치에 주가가 좀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외에도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아직까지는 저도 솔직히 조금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업체예요. 비올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올. 예, 이름이 좀 특이하죠. 비올이라는 업체인데 11월 달에 스펙 합병을 한 업체입니다. 이게 스칼렛하고 실펌 X라는 제품을 하는데 이 실펌 X가 세계 최초로 다중 펄스형 RF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니들링 시스템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굉장히 미세한 바늘로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피부의 상태를 개선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성장성에서는 제가 어디가 제일 크다고 했죠? 중국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를 놓고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미국이겠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독보적인 시장이고요. 여기는 정말로 많은 소모성 부품들과 자재들을 되게 자주 갈아줍니다. 한국보다도 한 3-4배 정도는 빠르게 소모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료기기나 이런 미용 쪽의 매출은 본 제품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소모품이 매출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올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미국 쪽을 정말 공략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독보적인 1위 클래시스, 그 다음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3개 기업에 대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게임주 한번 볼까요? 그동안 정말 무섭게 질주하다가 네. 지금 한 몇 주째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조정이 된 거 아니냐. 이제 다시 주도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된 거 아니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이미 주도주로서는 힘이 약해졌다, 꺾였다. 네.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또 하나의 현실.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이죠? 규제 강국.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규제들로 인해서 이런 산업들 세계 최초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굉장한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규제로 인해서 게임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조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뉴스로 크게 나왔죠. 무돌 들어보셨죠? 무한 돌파 삼국지. 사실상 이게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결정해서 보류를 하겠다, 취소를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내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P2E 게임을 못하게 하는 퇴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는 좀 우려가 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단 게임 산업에서 선도를 해나가야 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규제 때문에 좀 억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제가 위메이드를 조금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 정도에서 이제 사야 될까라고 하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61선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이날 양봉을 좀 내주고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61선에서 반등을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NFT와 메타버스를 연결시키면서 크게 주가가 움직였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와서 61선 지지받은 이후에 기관들의 수급은 괜찮습니다. 이런 61선 지점에서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투신도 지금 3일째 사고 있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같이 들어오면서 기관은 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외국인들도 같이 좀 많이 샀습니다. 61선 찍고 난 이후에는 230억, 180억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크게 들어왔다가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유는 이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사다가 매도 전환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가집기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10시부터 9,000주가 넘는 수량들이 들어왔는데 11시 20분 2차가 되니까 8,500주로 줄어들었고요. 1시 20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8,000주로 순매도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61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은 부분들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들도 짧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순환매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위메이드의 모습을 보고 네. 전체 그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전 주도주는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네. 지금 과거의 주도주였던 이 위메이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위메이드 말고 또 다른 대장주였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뀌었죠? 컴투스 홀딩스. 그렇죠. 네. 컴투스 홀딩스 모습은 어떤가요? 좀
글쎄요. 일단은 지금 NC 소프트라던가 넷마블 그리고 말씀해주신 컴투스 그룹 이런 쪽들도 전부 다 이제 NFT 쪽에서 위메이드를 하는 업체들에게 뺏겼어요. 선두 자리를. 사실상 위메이드가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그 밑단의 업체였거든요. 1군 업체는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좀 보이는데 이 게임을 내놓으면서 정말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P2W였어요. P2W였는데 이 부분이 P2E로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도 내년 초에는 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무돌에서 이게 규제가 걸려버렸다는 거죠. 사후 규제가 또 걸린 부분이에요. 사실상 구글 플레이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이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규제가 내려진 부분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NFT와 결합된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들의 P2E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규제가 걸려버린 상태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해외 공략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위메이드의 입지가 저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외국에 그렇죠. 그 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미 그 유저의 바탕이 깔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는 규제가 되다 보니까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P2E 관련해서는 위메이드의 흐름을 대장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컴투스 홀딩스 뭐 네. 보니까 최근에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급이 좋죠. 네. 근데 거기에는 말씀대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거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컴투스 홀딩스가 게임빌이었죠. 근데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사실상 컴투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예요. 예, 모회사가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컴투스 홀딩스로 지금 이름이 바뀌게 된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투스가 굉장히 초반에 빅히트작을 만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20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죠. 그만큼 걸출한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게임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NFT 메타버스를 연결시키게 될 경우에 기존의 사용자라던가 유저들을 굉장히 쉽게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거래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NFT를 통해서 이제 마켓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경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붙였을 때 기존에 어떤 확실한 IP들을 가지고 있는 리니지라던가 서머너즈워 이런 걸출한 IP들의 NFT들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P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엔터미디어, 메타버스, NFT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비록 어떤 빅히트작을 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 하나로 정말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었던 게 컴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가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보다도 만약에 해외 쪽을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빠르게 이런 NFT 관련된 게임들을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계열사들의 투자한 걸 보면은 NFT 그리고 블록체인, 코인 이런 쪽들로 굉장히 발빠르게 투자들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위메이드보다는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은 이제 이 컴투스 홀딩스가 좋단 말이죠. 네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게임주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주로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탑픽은 위메이드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탑픽이고 대장은 아직까지는 좀 위메이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P2E 게임을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돌풍을 일으켰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코인의 가격 급등락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베트남 쪽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엑시 인피니티라던가 이런 게임들도 이제 가상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8,200만 원을 1비트코인당 8,200만 원을 넘기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60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정말 테슬라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이런 코인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락의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 밑단에 있는 알트코인은 이제 조금 더 시총이 작고 주류가 아닌 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들의 변동성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은 NFT와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물결이에요. 지금은 게임과 어떤 미술품 쪽에 한정되어서 이런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 산업에 걸쳐서 저는 NFT가 다 쓸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단지 시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 위메이드 아직 말씀하신 대로 지금 61선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불안한데 네. 지금 들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61선이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이제 가격대가 1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올라왔습니다. 주가들이 그동안 쭉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한 15만 5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잠깐 흔들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쪽에서는 아직도 꾸준하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런 수급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다시 한번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최근 5일 동안의 매수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61선의 확실한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24만 원대 고가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무돌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른 그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 들고 있는 분들은 요 위메이드 요거에 대한 움직임 이게 만약 61선이 네. 붕괴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맞습니다. 힘든 거죠. 네, 조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 넷게임즈하고 넥슨GT 합병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뭐 최대 게임사가 또 탄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뭐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양사 시총이 하루에 3천억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이 대형 개발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합병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내년 3월 31일부로 합병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규 법인명이 이제 넥슨 게임즈가 될 거고요. 넥슨이 이제 두 자회사가 있는데 이 두 자회사가 각각의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가 있고 더 큰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합병을 결정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자체 게임 산업 자체도 각각의 게임사가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안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당겨서 그 안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머무르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이 아마존의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쿠팡이 이런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하면서 굉장히 0.몇 %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숫자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들은 워낙에 이런 합병 이슈 때문에 크게 떠버렸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도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결국에는 이제 봉착을 할 것 같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조금 수급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상한가, 센 시세를 내줄 때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만든 시세냐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시세들 전에 미리 매집을 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이런 뉴스에 달라들 때 넘겨주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월요일 날에 시세가 빠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차근차근 모아왔던 물량의 일부를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QSI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이제 수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며칠 사이에 이제 굉장히 40% 이상을 급등을 해버렸어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또 그때 그었었던 수평선 있죠? 2020년하고 고가 부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넷게임즈하고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신고가 부근에서 누가 팔고 있죠?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신고가인데 뭐 어때? 신사업들 잘 될 거고 영업이익률 다품종 소량에도 불구하고 27%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통신칩, 자율주행 전부 다 걸려있는 테마인데 이거 못 갈 이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게임주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하고 미용기기 이쪽에 대한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투자를 네, 하는 거니까 그럼요. 지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탑픽 혹은 지금 시점 우리 네. 연말 연초로 넘어가는 네네. 이 시점에서 가장 좀 승률이 좋은 네. 예 섹터나 주식이라고 하면 어디가 섹터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섹터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지금 다시 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움직임들 보면은 어떤 TCC 스틸, 삼성 SDI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종목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입니다. 예전에 가전제품만 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전장 사업들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많이 갔을 때는 신성 델타테크도 22,600원까지 갔었고 여기에서 이제 121선을 깨는 흐름들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조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2차 전지의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저는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까지의 주도주 2차 전지하고 이 메타버스 네. 관련 주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년도도 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우리 사 차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네. 예,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또 동의하시는 분들은 쌀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겠죠. 좋은 지금 전략이죠. 네. 연말이라 어차피 뭐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해가지고 그럼요. 네. 조금 싸게 살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네. 탑픽으로 보시는 게 어디예요? 일단은 지금 전장 쪽에서 부품사들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던 전해액 쪽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약간의 차별화는 조금 있는 양상인데요. 첨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많이 안 꺾였어요. 여기 잠깐 화면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첨보의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35만 원대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한 접근보다는 이런 기회들 안 올 것 같지만 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61선인가요? 예, 61선이에요. 이거 초록색 61선까지 찍고 바로 그 당일날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파동들이 고점을 한번 높이는 파동들이 이렇게 또 나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파동들 상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또 61선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7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변동이 된다라는 사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지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고 이런 전략들도 지금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좀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